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어제 제가 조민 변호사님이 대구 재판이 있어가지고 혼자 촬영한 영상이 있었어요. 봤어요? 저도 아니 혼자 촬영 유튜브 영상 보셨냐고. 지금 보시고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안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 못 봤겠지. 못 봤지. 못 봤지. 아 이거 촬영한 게 우리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찾아볼 수도 있잖아. 아니 뭐 보세요. 좀 그런 적극성을 가지라고. 올라오면 이제 편집.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어제 저- 촬영한 영상이 그 꼰초체육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이 기사는 순간 보셨죠? 봤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쌍욕을 겨우 참으면서 했어요. 아, 어제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하면서 또 저희가 욕을 잘하니? 어제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7일 전에 기사를 저희가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촬영한 영상이라서 그 이후에 이 상놈 새끼가 이게 구속이 됐는지 한번 영상을 또 촬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구속됐던 거 아니야? 구속이 이미 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구속이 됐다면서요? 그냥 구속 이미 됐어요. 네.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저번 주 그 뭐 목금 정도에 진행이 돼가지고 영장 실질심사가 구속 영장이- 있었으니까 구속이 된 거지. 그래. 왜 이렇게 추임새를 막 막네? 알았어. 잘 모르니까 막는 건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번 주 주말 직전에 아마 구속이 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기로 한 게 그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이 취업 제한 왜냐면 PD님께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진짜 일반 입장에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성범죄로 처벌이 되면 또다시 체육관 열어가지고 또 추행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업 제한 명령이 판결 선고될 때 같이 된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취업 제한 취업 제한 명령에 그렇죠. 취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포함되어 안 돼요? 이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 저희도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서 그게 해당되는지만 찾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폭넓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PC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 PC방도 취업. PC방까지 다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물론 이제 대상 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는 조금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성 있게 예시로 들고 있는 그 공문을 제가 한번 찾아서 봤는데 뭐 PC방, 노래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도장이라고 하면은 뭐 권투 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영업 허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인 것 같은데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복싱 체육관인데 뭐 어린이 놀이시설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교묘하게 그렇지. 응? 그러면서- 취업 제한이 안 되는 기관의 형식으로 그렇지. 영업허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이미 뭐- 너무 이제 명의가 드러나니까 그렇지. 안 하겠죠. 응. 그러면은 응. 자신의 그 취업 제한이나 이런 걸 숨기고 그렇죠. 몰래 사실상 가서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영상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고 하면 이 영상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왜냐면 이런 상놈의 새끼가 나와서 봐야겠네. 어디에 취업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될 거 아니야. 못 봐야겠네. 왜냐면 이게 몰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누구도 못해. 수사기관에서도 뭐 이 사람을 따라다니나 쫄래쫄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런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제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보를 해서 수사기관이 파악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형사처벌과 뭐 행정벌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야. 이게 참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 변호사가 성범죄자라서 취업 제한에 걸렸는데 네. 이 사업은 제 명의로 하면서 송 변호사는 사대보험 등록도 안 해놓고 현금으로 줘거든. 나는 직원 등록도 안 해놓고. 넌 성범죄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막는 거야? 그거 답이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땡그랗게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너무 짠하다. 그러니까 나도 딸을 가지고 있고 응.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기사에서 또 이런 것도 났다고 그래요. 아이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체육관에 간판에 계속 불이 켜 있단 말이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켜 있는 걸 본 걸 수도 있고 구속되기 전에 켜 있는 걸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언론상에서 저 그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불 좀 꺼주면 안 돼? 라는 아이의 진술이 있었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약간 언론 내에서 좀 쥐어짜기 하나 그렇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그거를 굉장히 그럴 수 의미를 있죠. 크게 두고 얘기했을까?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영업을 폐지한다던가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마 그 유관기관에서 함께 검토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어. 그러면 이건 성법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 아청, 왜냐면 너무 이제 기사를 보자마자 촬영했기 때문에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만 말씀을 드리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30년 이하인데 그렇죠. 여러 이제 피해 아동이 몇 명 더 발생을 한다면은 2년 이상 45년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역시 우리 훌륭하신 조민구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포법을 한번 딱딱 보더니 이거 5년 이상 아니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렇죠. 만으로 13세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한 진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세요. 변호사가 이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둘이서는 야 이거 5년 이상이잖아 말도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적당하게요. 잘 둘러대고 나의 실수나 이런 거 둘러대는 건 아니고 그거 아무 문제 안 되게. 변호사라고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급하게 사건을 바라보다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게 더 훨씬 더 훌륭한 변호사, 더 나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또 켜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성범죄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형법에서 거의 규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청법도 생기고 그렇죠. 성법법도 생기고 물론 생기고 오래됐지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범죄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걸어도 걸리고 저기 걸어도 걸리고 여기 걸어도 걸리는 유형의 성범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센 걸로 걸면 돼요. 근데 지금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다양한 성범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걸려요. 맞아요. 그 중에 제일 센 게 이거더라고. 실제로 이게 예전에 그 한동훈 장관이 나 얘기했던 성범죄 우리나라 충분히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좀 비동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의 그 도입에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변호사들도 다 걸리거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까 사실 더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꼼꼼히 끝까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저희가 사실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실제로 성강제추행이나 이런 일어났던 장소를 이거 어떻게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상담을 주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더라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했던 장소가 번듯하게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열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울분이 차올라서 잠도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유사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은 많아요. 그런 것 중에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동복지법상의 구체적인 조항을 그렇죠. 한번 찾아서 한번 이런 신청도 해서 한번 결정 받아서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괜찮죠? 괜찮죠.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조항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신청도 한번 해봄직하네. 네.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신청해보고 해당 그 성범죄가 일어났던 장소 한번 영업정지나 폐쇄 결정 받아보고 여러분들께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네.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